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호실적이 기대되는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조정 마무리와 함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등 유망 관심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가 강보합 수준이죠. 0.01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이 0.2% 하락인데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0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2% 상승이죠. 자, 유럽 주요 증시를 봐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영국이 3% 상승, 프랑스가 0.7% 상승에 그쳤고 독일도 0.4% 상승에 그쳤어요. 국내 증시에도요, 코스닥 지수는 4.2% 강세, 코스피 지수는 0.7%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이 키 맞추기식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미국 증시만 봐도요, 그동안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고 다우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모습이 나타났는데,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다우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달에 올해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265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식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영국 증시가 3% 강세, 그러니까 키 맞추기식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흐름이요, 이번 주에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전반적인 완만한 상승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종목은 어떻게 할까? 올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승 주도는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가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반도체, 자동차가 좀 낙오되고 2차 전지만 강세요. 그동안 보면요, 이 세 개 섹터 중에서 세 개가 같이 올라간 적은 없어요. 거의 두 섹터가 올라가고 하나는 좀 소외를 받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갈 때는 주로 자동차가 쉬고 2차 전지가 쉴 때는 자동차가 가는 그런 섹터, 그러니까 세 섹터 중에서 두 개가 갔는데, 지난주에 두 개의 섹터 반도체, 자동차가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바이오 섹터가 상승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키 맞추기식 지수가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면 바이오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바이오주와 그리고 이 풍력 관련 종목,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데 바이오주 좀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한 것이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이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바이오주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려요. 자, 2차 전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2차 전지라고 다 가는 거 아니죠. 소재 중에서 양극재 핵심이 포스코 푸처앱, 에코프로 비엠만 강세, 그래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더 끌고 가도 되지만, 아니면 좀 가열되는 시효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만 좀 분할로 매도해야 되지만,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장비주였죠. 우리가 올해 초에 D&T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화기술 말씀드렸고, 최근에 장비주 말씀드린 게 A-Pro죠. 근데 이제 이 세 개 장비주들도 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돼요. 신규는 매수하기엔 부담돼요. 또 금요일날은 폐배터리가 그동안에 충분한 조정을 받고 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좀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탄력이 좀 약화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에서 2차 전지주는 보유하신 분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좀 가열될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고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반도체 쪽은 자, 주말에 마감된 엔비디아가 2.6% 하락하면서 3일 연속 하락이에요. 최근에 반도체 쪽 지난주에 한 나흘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 동반 약세죠. 근데 엔비디아가 2.6% 주말 새벽에 마감이 됐지만, 마이크론 테크 과거에는 우리가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가 다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마이크론 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말 새벽에 1.4%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락 역량은 좀 제한될 수 있어서 저는 반도체주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데 우리가 이수장증권TV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는 AI 관련주에서 이오테크닉스, EUV, SNS대, 후공정, 두산테스나, DDR5, 그죠? 메모리 반도체죠. 아비코 전자 그리고 검사 장비 부품의 ISC. 저는 계속적으로 2차 전지처럼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 극대화를 위해서 분할로 매도 과열나무다 하는 것은 무난하다라는 언어 말씀드리고 근데 반도체주 지난주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섹터 내에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난주에 전공정 장비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고 또 그동안 못 갔던 이 후공정이죠. 네페스가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저는 이러한 흐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한번요.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네페스죠. 자, 지지난주서부터 크게 움직이고 좀 조정을 받는데 상당히 양호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의미 있는 지대.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가고 조정을 받을 때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지지해 주려는 모습 그리고 이 끌어올렸던 세력들의 매도가 덜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 감소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이 후공정 업체들 그렇죠? 저는 좀 더 관심 봐야 되지 않나. 자, 전공정 장비 중에서도 원익 IPS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원익 IPS는 안 빠져요. 그렇죠? 단순히 올라간 폭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순환매 차원으로 이익 간다. 그렇죠? 저는 원익 IPS 후공정 장비들도, 전공정 장비들도, 그렇죠? 저는 추가 상승이 남아있지 않나. 순환매보다. 그리고, 한 종목, 리노 공업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뒤늦게 올라간다.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종목, 중에서 그죠? 우리가 재료 부품주인 원익 QNC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월덱스 특히 이제 월덱스 쪽에 좀 조정을 나올 정도 받아왔는데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먼저 상승하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익 IPS, 리노공업, 네페스 그죠? 관심 갖고요. 그리고 소재 부품인 원익 QNC, 그죠? 월덱스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 물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AI 관련주 EUV, 후공정, 두산테스나, 아비코 전자, IS가 있으면 저는 이걸로 계속 끌고 가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간 종목들은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순환매를 대비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자동차. 자, 기아, 현대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봐요. 최근에 우리가 자동차, 특히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은 상당히 잘 맞췄죠. 우리가 현대오토에버 크게 갔죠. 그래서 그 후속주로 프론티어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프론티어 강세 나왔죠. 자, 이러한 부분, 그리고 화신, SL,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세 개 섹터 중에서 지금 이번 주에 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물론 좀 단기적인 관점이지만은, 저는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자동차 타이밍 종목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세 개 섹터를 중심으로 두고 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에너지, 풍력,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주, 계속적인 관심. 바이오주도 우리가 동아의약품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다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930이에요. 이 펀더멘털상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는 지수대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800포인트까지는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에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주가가 크게 떴을 때, 그렇죠? 그때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2,800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데 일단 2,600이 넘었기 때문에 좀 저는
크게 지수상으로 그죠? 먹을 폭은 크지 않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저 아래에 보면은 회원 모집 문의 있죠?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7월서부터 현대투자연구소에서 회비를 인상을 했어야죠. 하지만은 이 기존 고객이라든지 그래서 기존 고객의 재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현대투자연구소의 회원에 한번 가입을 했다가 그만두신 분들을 한해서요 할인 혜택을 크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호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자동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자율주행. 자, 보면요. 지난주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판타지 버스를 그렇죠? 17일서부터 시범 운행을 한다라는 그런 발표 나왔죠. 자, 그리고요. 현대와 기아가 하반기에 자율주행 레벨 3가 장착된 자동차를 상용화 출시를 하죠.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현대오토에버 프론티어 지난주 강세죠. 근데 이런 크게 올라간 정보 저는 현대오토에버 역사적 고점 수준이 16만원 정도까지는 갔다가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데 조정이 상당히 예상보다 강해요. 그러면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프론티어도 마찬가지야. 더 가는데 그러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끌고 가도 되는데 또 신규로 자율주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HL 만도 우리가 소개해주고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한번 관심인데요. 자, HL 만도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810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한 77%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 해서 다올 투자가 이렇게 전망했죠. 자, 또 멕시코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아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한번요. 실적 부분을 볼까요? 21년도에 영업이익이 2323억, 그죠? 작년에 2480억 소폭 좋아졌는데 올해 큰 폭으로 좋아요. 3468억. 내년에는 4100억.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진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HL 만도가 자율주행 담당하는 HL 클레모브 그러니까 자회사를 보유 지분 100%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HL 클랩 무브 같은 경우는요,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 회사로서요,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와 소프트웨어 등 사실상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제품군을 개발해서 지금 양산하고 있죠. 지금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사의 자율주행 센서를 납품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 지난해 수주 금액이 한 3조 원 가까이 육박한다 그러죠. 상당히 수주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좋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이래서 크게 좋아진다. 그러면 HL 만도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조해 드렸듯이 그렇죠? HL 만도 한번 차트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HL 만도 잠시만요. 여기 있네. HL 만도. 그죠? 자, 우리가 말씀드린 데가 이때죠? 이때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한 48,000원대인데, 그것이 이제 54,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49,000원, 그 5만원 미만으로 내는데, 자, 이제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라서, 뭐 49,000원 전후 수준에서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실적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49,000원 뭐 초반대 아니면 49,000원 정도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지난주 17일이죠. 삼성증권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은 하나솔루션의 기초소재 사업 부진에 따른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낮추고 목표 주가도 68,000원에서 62,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삼성증권 나쁘죠. 자 실적 부분 보면은 전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7% 감소한 2,265억으로서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 평균
10%를 하회한다. 좀 실적이 부진한다. 그래서 이날 부정적인 리포트로 인해서 주가가 3.4% 바로 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급도 이날 보면은 기관이 14만 주 매도하고 개인이 13만 주 매수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자,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그리고 연속되면 주가가 더 밑으로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장중에 빠진 폭을 다 회복을 시켰다가, 물론 이제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지만, 그리고는 안 빠져요. 근데 안 빠지면서 수급적으로 잘 보십시오. 그 전에,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바로 기관이다. 그죠? 여기 보시면, 그죠? 근데 부정적인 보고서를 하루 14만 주 매도, 그 다음날 24만 주를 순매수해요. 그리고 순매수를 이어간다. 그죠? 뺄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걸로 봐요. 그러면 실적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주가가 움직일 수 없겠죠. 왜? 가까운 미래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지 못해요. 그죠? 오히려 실적 발표에서 부진하게 나오면은 소멸로, 그죠? 이제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실적 발표 한번 쭉 찾아봤는데, 뭐 정확하지 않지만 27일로 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일이면은 다음 주, 그죠? 뭐 목요일 수준이니까는 그때까지 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7일 날 저점 수준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21선에서 유지해 준다. 그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승한다. 하나솔루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초 소재 사업 부진에 따른 거고, 이 앞으로 발전성이 큰 태양광 쪽은 앞으로도 좋아질 거예요. 그죠? 미국이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조금 이게 뭐죠? 그러니까는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 같은 걸 많이 줘요. 그죠? 보조금 같은 거를.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 왜냐하면 이 하나솔루션이 지금 미국 내 좀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또한요, 이 미국 내 태양광,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또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1위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 부분을 봐도 2021년 7,300억 영업이익에서 작년에 9,600억, 올해 1조 원대가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무슨 예정인데, 저도 정확하게 27일에 말씀드리면 27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27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지난 17일 날 저점 수준을 지켜준다면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된다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풍력주 말씀드렸던 SK오션 프렌트, 그죠? 작년에 이제 3강 L&T에서 SK그룹이 인수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또 그동안에 아시아에 좀 국한됐는데 좀 미국 진출을 정도를 검토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그래서 전일 저점, 그러니까 전일도 많이 끌어.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SK오션 프렌트도, 자, SK오션 프렌트, 그죠? 이 밑꼬리가, 그러니까 목요일날 큰 폭으로 7.4% 장중에 올랐다가 6.4%로 끝났는데, 그 전날 보시죠. 밑꼬리를 4.4%를 하고 오히려 상승 전환되죠. 밑꼬리 긁기다가 그 다음날 급등, 그리고 하루 조정받는데 밑꼬리 상당히 양호해요. 그래서 이 SK오션 프렌트를 갖고 계시는 분은 요 가격대, 전일 가격 저점이 21,550원인데 이거를 깨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끌고 가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SK오션 프렌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고, 없는 분들은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을 한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우리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는 말씀드리고, 자, 이것도 유망 관심주로서 캠트로닉스, 그죠? 소재 부품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이 디스플레이 시각 공정 쪽, 그죠?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공급을 앞두고 있어서 이 캠트로닉스가
이 디스플레이의 시각 공정에 들어가는 그죠? 그걸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대규모로. 자, 거기에 따른 재료 부분이 있고 또 무선 충전 쪽, 그죠?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가 이 전장용 고속 충전 솔루션을 좀 개발한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에서 저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협력하는데 거기에 이 캠트로닉스도 좀 협력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자,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이 SN, STEC 마트는 말씀드린 게 EUV 관련 종목이죠. 자, 동진 세미캠이 포토레스터를 지금 극자해상용을 좀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캠트로닉스가 이 포토레지스터 제조에 꼭 필요한 원료인 이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PGMEA라 그러네요. 이것을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200억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고객사의 품질 인증 절차를 1차적으로 받고 있고 2차까지 다 완료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에서도 내년쯤에 양산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자, 저는 EV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SNS 때 동진 세미케 FST 계속적으로 말씀드린가 그건데, 그죠? 요 부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실적 부분 봐도 올해 작년 대비 한 10% 증가한 246억 원, 이제 키움증권에서 전망치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 캠트로닉스 한번 타이밍 차트 완성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죠? 자, 캠트로닉스. 지금 몇 개월입니까? 4월서부터. 그죠? 4, 5, 6, 7. 그죠? 한 지금 4개월 정도를 조정을 잘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거래가 크게 터졌던 가격대를 잘 봐야 돼요. 그게 이제 고점을 상투를 형성하건 저점을 형성한 것. 자, 이때 대량 거래, 이날이 언제입니까? 6월 22일 날 290만 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골이 14%까지 올라갔다가 3%죠? 상승으로 또 마감이 됐어요. 상투를 찍은 거죠. 그리고 주가가 조정 모습을 보이다가 그 부분을 지금 회복을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틀 정도 조정을 받는데 수급이 약화되지 않고, 그죠? 그리고 거래량 감소한다. 자, 캠트로닉스. 누가 주가 관리,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면 누가 주가 관리를 해야지만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캠트로닉스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한국전력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가 2600, 코스닥 지수가 930. 아까 말한 대로 펀더멘털상 이제 크게 메리트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을 거를 대비해서 경기 방어주 개념으로 한국전력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국전력 그동안에 적자폭이 무척 컸는데 실적 개선이 좀 회복이 된다 그러죠. 2분기 적자 규모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고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예상이 된다는 메리츠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자, 한번 영업이익을 봐도 이건 이제 미래의 섹시인데요. 21년도에 5조 8천억 적자였다가 작년에 32조 6천억 적자, 올해 6조 8천억 적자 감소죠. 그리고 내년에는 4조 9천억 흑자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적자폭이 커서 주가가 빠졌다가 감소하고 내년에 흑자 전환. 그러한 부분이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전기 요금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전력. 자, 좀 미리 선반영해서 이제 이 전기료 인상 차원에서 올랐는데 저는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평균 단가를 한다면 한 번에 사시면 아니고 평균 단가를 한다면 19,500원. 그럼 19,000원과 20,000원 사이에서는 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좀 늘려가도 되지 않아서 평균 단가를 한 19,500원으로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가 하락할 시 경기 방어 차원,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한 종목 정도는 지수 조정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다음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6개월에 3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서부터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예전에 300, 500이었다 인하했던 것이 다시 회복을 시킨 거죠. 뭐 복귀를 시켜줬는데 1년에 500만 원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회원의 재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회원이었다가 아니신 분들은 큰 폭의 기존의 할인 혜택을 많이 드리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 혼자 하기보다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